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른 곳에 영상을 공유도 해달라고 부탁드려 봅니다. 노동당이 자신들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택 미래기금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퓨처 펀드를 다음 주에 재상정하기로 했답니다. 매년 500밀리언 달러를 공공주택과 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는데 투입하는 등 총 10빌리언 달러를 투입하겠다, 이런 공약이었는데 이전에 보수 연합과 녹색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석 달에 서로 상의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설득이 가능하다 생각했던 녹색당이 더 이상 협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원안 그대로 수정한 거 단 하나도 없이 재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정부가 올린 법안이 2번 연속 통과가 안 되면 수상의 직권으로 상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통해서 의석을 더 확보하고 더 자신들의 정당한 법안을 결국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달려들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 면서 자신들이 의석을 더 확보해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킬 뿐 아니라 잘하면 정권까지 빼앗아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나마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던 녹색당은 여전히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 제한, 그리고 원안의 10배가 되는 5빌리언 달러씩 공공주택과 더 저렴한 주택 공급에 투입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노동당하고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빌더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메트리콘이 이전의 고객에게 판매하였던 픽스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확정 가격 계약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집을 짓다 보면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바뀐다는 말이 계속 더 비싸지는데, 이를 처음에 공사 시작 전부터 가격을 딱 확정해 놓고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몇몇 빌더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안 하는 빌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픽스드 프라이스로 계약을 했었고, 이게 시장 표준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가격 정해놓고 공사를 시작했던 빌더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전에 이미 계약서 서명이 끝나서 자신의 새 집이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일부 매트리콘 고객들은 공사 시작 전에 매트리콘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가격을 더 올린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무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매트리콘 입장에서는 전체 고객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특정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계약서 상에 고객이 총 건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지급 보증이 되어야 하는데 주로 은행이나 대출기관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은행 잔고증명 이 정도 내고 지급 보증을 한 것으로 하였고, 지금 와서 이거를 계약 무효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원래 약정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일부 제보를 보니까 50%나 더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고객이 지불했던 총 공사비 10%의 계약금, 이거를 매트리콘이 꿀꺽하게 되는 것입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매트리콘의 판매 대행을 했던 에이전트에 대한 비용도 지불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매트리콘은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주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뉴사우스웨일즈주 페어트레이딩은 지난 3월달 이후로 매트리콘에 대한 이와 같은 신고를 60여 건 받았고 이제는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만 보면 현재 매트리콘이 진행 중인 신축 주택 건수가 395건, 거의 400건이라고 하는데 60건이라고 하면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게 느껴집니다. 매트리콘 측은 주택의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변명을 하였다는데 앞으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퀸슬랜드주 역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진짜 열심히 읽고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읽기 힘들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 알고 보면 이거 비싼 것도 아닙니다. 꼭 법적으로 조언을 받으라 조언을 드립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2024년 내년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집들에 대해서 가스 연결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비싸지는 전기세 때문에 힘든데 이게 무슨 얘기냐 라면서 반발을 할 수 있을 텐데, 빅토리아주 에너지 장관 릴리 담브로시오는 오늘 아침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일반 가정은 연간 1000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태양 전지판, 솔라 패널 달면 2200불까지도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4년 1월 1일부터 지어지는 거주용 주택뿐 아니라 모든 정부의 관공서 건물, 학교, 병원, 경찰서, 하여튼 정부가 소유하는 건물 다 똑같이 이 법에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가 호주의 다른 어떤 주보다 가정용 주택의 가스 사용량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가스 사용이 빅토리아 주가 배출하는 탄소의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주의 탄소 배출 절감 목표는 2030년까지는 절반 수준, 그리고 35년까지는 80%까지 올리고 2045년에는 0% 절감으로 만든다, 이런 게 목표입니다. 이제 거주용 주택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조만간에 상업용 건물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강력한 그 가스발로 조리를 해야 되는 일부 식당들, 그러니까 중국집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생각은 해봅니다. 내년부터 버닝스에 파는 가스 바베큐 진짜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생각 드는 게, 그러면 전기 생산은 탄소 매출이 제로인 게 맞겠죠? 화력 발전소 다 없어지는 거 맞죠?聯邦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가운데 멜번에서는 경찰이 한 담배 가게를 수색하여서 무려 25,000개의 불법 전자담배를 압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7월 초에 아들레이드에서도 경찰이 한 담배 가게를 수색하여서 1200여 개의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압수한 적이 있고, 그전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17,000개의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소주로 운반하는 트럭이 잡혀서 물품을 압수한 적도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불법이고, 또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전자담배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법령은 딱히 정해지지 않아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되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보다 강력한 국경 관리를 통해서 해외에서 호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줄여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를 주장하고 있고, 또 관련된 법안도 빨리 수립해서 실행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니코틴 없는 제품이라고 속여서 팔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멜번에서 단속된 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가봤더니 불법 담배도 있어서 2,500갑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압수된 전자담배하고 일반 담배 총 가치가 80만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군데 털었다고 이게 막아질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가 안 좋아서 막으려는 마음이 먹었다면 빨리 법 만들어서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길바닥에 교복 입고 전자담배 피대는 애들 보면 진짜 경찰이 어딨나 참 궁금해지고 한심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